시민을 위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기술. 그래서 올브랜드 0049 3524님 서봉상 그룹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지금 연결하다가 보면 잘못 에러 날 수 있는데 괜찮아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괜찮아요? 네, 잠깐만 이것만 꽂아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네네네. 네네네. 네, 박수로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올프랜드의 상무이사 성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올포랜드라고 하는 회사는 공간 정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해보자 라는 뜻으로 올포랜드라고 하는 사명을 지었고요.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공간 정보 산업의 1등 회사입니다. 이 발표는 저희 회사의 간단한 소개부터 항공과 육상의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프랜드는 약 370명 정도의 그 사업들이 모여서 한 60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그 공간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종 필요한 비행기, 배, 카메라, 드론, MMS 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두루 다 갖추고 있고요. 관련된 공간 정보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만들어지는 공간 정보, 바닷속에서 만들어지는 공간 정보,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 정보를 우리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관련된 R&D 등 그 공간 정보 산업에서 모든 분야의 그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될 수 있는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공간 정보의 3차원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땅속 지하 공간이나 실내, 실외 공간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정보화되고 전산화돼서 그 컴퓨터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실세계와 똑같은 공간을 디지털 트윈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디지털 트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이 3차원 공간 정보 구축입니다. 먼저 3차원 공간 정보 구축 중에 항공기를 이용한 공간 정보 구축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항공기의 그 가장 중요한 장비는 비행기에 붙일 수 있는 촬영 장비가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저희 올포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라이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시티매퍼이고요. 이 장비가 약 40억 정도 되는 장비입니다. 이거를 이제 비행기에 붙여놓고 항공기를 통해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카메라에 보면 수직 카메라, 네 방향의 카메라가 동시에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라이다라고 하는 장비를 부착을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RGB 형태의 사진이 구축이 되고요. 라이다라는 걸 통해서 RGB 카메라를 찍는데 가운데 수직 카메라, 그 다음에 훨씬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다와 RGB 사진을 쭉 접목을 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접목을 하면 3차원의 건물, 지형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라이다에서 전밀도가 높은 부분과 전밀도가 낮은 부분,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전밀도가 매우 높아서 검정게, 그 일반 지역들은 조금 더 그 하얗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 전밀도 그 점의 높이에 따라서 붉은색으로 갈수록 높은 지역, 지상에서 파란색으로, 보라색으로 갈수록 낮은 지역, 이렇게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높낮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식생 지수를 접목하면 이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이 나무의 활력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훨씬 더 활력도가 높으면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식생이 없는 것들은 기존의 그냥 색깔이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기본 수집을 하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 값을 가지고 DSM, 디지털 서페이스 모델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과 포인트 클라우드를 접목을 하면 각각 건물의 모양, 크기, 높이를 가진 건물 객체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일단 높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 부분들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요. 파란색으로 갈수록 높이가 낮은 일반 지형이 되겠습니다. 같은 포인트 클라우드에 식생지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값을 넣어주면 숲이 나무의 활력이 높아질수록 이렇게 붉은색 계통으로 보이게 되고요. 일반 RGB 색깔을 넣어주면 우리가 흔히 보는 카메라의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밑에 끝 정도만 보여주시면 보면 이제 그 RGB를 넣어주면 일반 사진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넣어서 실생활을 보일 수 있게 하고요. 여기에 영상을 바로 대입을 하면 3차원 영상을 바로 보실 수가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과 포인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모든 지역이 수직으로 내려다볼 수 본 형태를 해주는 실감 정사 영상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실감 정사 영상을 기반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시는 게 내비게이션일 텐데요. 그런 지도를 만드는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 전밀도와 높이, 그 다음에 RGB를 하나로 합쳐서 3차원 데이터를 만든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경기도 오산시를 저희들이 그 아까 보여드린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고요. 실제 그 데이터들이 사진과 함께 3차원으로 자동으로 다 이렇게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현재 디지털 트윈인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에서 이런 작업을 했다면 그럼 이제 육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장비들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라이카의 페가수스2와 페가수스2 얼티메이트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가끔 뭐 다음이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스트리트맵 촬영하는 걸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거의 같은 장비이고요. 이것들은 차량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사진과 포인트 클라우드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1초에 약 100만 포인트 정도를 그의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서 공간 연구를 스캐닝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뭐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 도로지도를 저희 브랜드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 판교역 사거리를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는 이렇게 생겨있죠. 이거를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MMS 장비를 가지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에 각종 속성들, 교차로, 신호등, 뭐 가로등 이런 각종 속성들을 입력을 시켜주면 이렇게 정밀 도로지도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현재 판교에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버스에 탑재되어 있는 실제 자료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판교에서 정밀 도로지도를 만들 때 그 취득을 했던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고요. 이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에 여러 가지 그 신호등이나 가로수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그 자율주행 차가 이행할 수 있는 속성들을 다 담고 있고요. 여기에 지하시설 뭐 이제 도로에 보면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뭐 통신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데이터를 접목을 시켜주면 시에서 이런 그 지하 시설을 관리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전부 다 보안 데이터여서 민간에 계신 분들은 취득해서 활용할 수가 없는 자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철도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철도에는 특별히 레일 카메라라고 해서 레일에 크랙이 있는지를 3차원으로 스캐닝하는 장비를 별도로 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는 레일을 벗어나면 바로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레일의 크랙을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방금 자동으로 이렇게 터널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3차원 라이다로 그 철도가 지나가면서 그 지역, 이 지역에 있는 좌우 시설물들을 초당 300만 포인트를 가지고 3차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잘 스캐닝이 안 되는데요. 오는 길에, 이쪽 오는 길에서 다시 이쪽을 한 번 더 촬영함으로써 양쪽 다 그 회색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이 기차의 주변 상황을 바로바로 스캐닝을 해서 시스템에 데이터를 전송해 줌으로써 철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 시설물들의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앞으로 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설치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대부분의 철도의 이 데이터를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차량으로도 기차로도 갈 수 없는 데는 사람이 직접 가야 되거든요. 즉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 곳들에서 사용하는 또 라이다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정시켜 놓고 쓰는 라이다 장비고요. 요거는 사람이 메고 돌아다니면서 스캐닝을 하는 장비인데요. 이 장비는 산 속에서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형태나 나무들이 얼마나 우거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쓰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는 청계천 상가 인근이고요. 여기는 저희 사무실 근처에 이 두 가지 포인트는 백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고 다니는 장비를 통해서 포인트 클라우드와 사진을 취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해서 쓰는 건데, 그냥 고정해서 쓰면 약 100m 정도까지 스캐닝이 돼요. 그래서 표 앞에까지 되는데, 이런 이제 실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동 속도 초당 미터, 1m 정도의 속도로 고정형 라이다를 가지고 스캐닝을 하면서 실내 3차원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라이다가 아니라 사진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가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거리에서 스트리트뷰 찍는 거 보셨을 텐데, 그렇게 팔방향을 전부 다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레이디버 5 플러스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그 차량에 있는 그 레이디버 5 플러스를 가지고 그 도로를 스캐닝하고 촬영을 하면서 그 도로의 형태나 도로의 시설물들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지금 집수구인데요. 이렇게 데이터 구축을 하다 보니 이 집수구처럼 이렇게 기존의 데이터에 누락이 되어 있으면 신규로 데이터를 취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네, 아까 신규로 입력했던 걸 다시 한번 보고 수정을 하는 올라오면서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끝나야 되는 시간 이후에 저 올라와서 좀 서둘러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조금만 좀 당겨주시겠습니까? 어디까지 해드릴까요?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방금 같이 보여드린 것들을 실제로 운행을 하면서 도로의 폭이나 옆에 그 도로 분리대, 도로 옆에 있는 시설물, 건물 이런 것들을 일일이 거리와 높이를 촬영을 하면서 이 건물들과 이 도로 중심선, 차량 이런 것들을 거리를 예측하면서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탑재를 해서 도로 관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 정보를 비행기에서 만들어진 공간 정보와 자동차에서 만든 공간 정보를 하나로 융합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꼭 그래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각 제품들의 솔루션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지금 도로에서 만들어진 그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에 위치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설정된 위치 값을 비행기에서 만든 포인트 클라우드하고 지금 하나로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보이는 요 자료들은 자동차가 만들어낸 자료들이고요. 지금 붙어지는 것들은 항공기가 공중에서 촬영했던 포인트 클라우드를 공간에 이격 없이 정확히 붙임으로써 터널에서 외부로 나오는 이 전체 환경을 하나의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도로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제로 더 많은 포인트로 그 자세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원경에서 봤을 때는 비행기에서 촬영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공간 정보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를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먼저 공중에서 3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이건 항공기에서 만든 3차원 데이터입니다. 이 항공기에서 만들어진 3차원 데이터를 점점 지상으로 내려가면서 지상에서 만든 3차원 데이터와 융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전부 다 포인트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그냥 지난 여기에 이제 사진을 붙여놓으면 앞에 보셨던 오산시 같은 선명한 3차원 데이터가 될 수 있고요. 이 포인트가 정밀해지면 정밀해질수록 사진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항공기에서 가장 디테일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지상의 포인트 클라우드와 합쳐져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위치를 잡아서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자연스럽게 합쳐지면서 지상 데이터가 보여지게 되는 모습이고요. 이래서 항공기와 공간 지상 데이터를 마치 하나의 데이터인 것처럼 보여드릴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저희 워크레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요구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로 연구하면서 만들어 본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을 2D, 3D, 그 다음에 라이다 데이터, 3차원 데이터, 3차원 객체 데이터를 만드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저희 로프랜드에서 그 맵프라임이라고 하는 MS 소프트의 이름처럼 맵프라임이라고 하는 전체 이름 안에 2D, 3D, 클라우드, 그 매트릭 360 이런 여러 가지 제품군을 가지고 공간 정보를 구축도 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유통도 하고 하는 이런 토탈 솔루션들을 저희 브랜드에서 구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차원 공간 정보에 대한 그 간단한 소개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땀도 나고 그러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질문 주십시오. 네, 질문하겠습니다. 한 2시간 하셔야 되는 걸 갖다가 시간을 25분밖에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한강자 이렇게 하고 뭐 다른 분도 그렇지만 정말 이거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다 내용들이 돈 주고도 못 들을 정도의 아주 다 명망들 하신 것 같고요. 돈도 우리 강사들을 또 많이 드려야 되는데 또 그 한계에 있어서 많이 못 드리는 걸 다 다른 발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우선에
요즘에는 또 공간 정보잖아요. 공간 정보 대비구청인데 요즘에는 또 드론 가지고 그 전파 지도를 또 그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올포랜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 지도 맵도 이게 정리할 수 있는가 하는 거 하나. 또 두 번째로 레일 크랙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아까 터널. 그런데 그게 전실에 크랙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크랙인지 아닌지를 AI 기반으로 어제와 오늘을 구분해서 또 비가 온다면 흘러내려간다면 그것도 크랙이라도 거냐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레일 크랙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또 경기정보사를 협회장을 맡아가 있으니까 제가 또 철도 공단을 조금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철도 공단에 구매 조건부로 지금도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 중기부에서 구매 조건부를 하잖아요. 그 중에 철도 공단에 아까 그 특수한 경우잖아요. 철도에 크랙 이것저것 거기 하려면은 제가 구매 조건부로 한 15억 정도 정부에서는 한 5억 받아가 한 20억 정도 한번 밀어볼 수도 있겠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전파 지도를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데 지도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여러분들께 뉴스에서 태풍 나오면 태풍의 그 형태나 바람의 모습들을 가끔 뉴스에서 보여줄 때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3차원을 만드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그 3차원 데이터 중에 하나가 풍동 현상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빨리 지나가느냐, 뭐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크냐,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그런 것들을 3차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아마 전파지도에 바로 적용이 돼서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형태로 아마 전파지도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랙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크랙을 얼마나 빨리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의 영역이어서요. 저희들이 촬영을 얼마나 고품질의 데이터로 만들어 드리느냐가 지금은 우선이고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그 딥러닝이나 AI 쪽에 접목이 되다 보면 향후에는 아마 촬영과 동시에 크랙의 크기나 깊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전문가분들께서 구조 전문가분들께서 직접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찾아보는 지금은 그런 형태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는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거 한번 여쭤보고 방금 그 크랙을 바로 그 해상도로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면 오늘도 그 AI 쪽으로 발표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AI 데이터 뭐나 저는 비교하는 그와 같은 빠르게 그 요즘에는 컴퓨팅 파워가 좋으니까 그런 데는 그 들고에 살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차후에 AI 하시는 분하고 해보면 될것 같고 아까 건물 같은 건 아까 뭐 보여주고 이런 점은 여러 가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아시다시피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그래서 요즘 모든 건물 건축들이 요즘 BIM을 활용해가지고 사진에도 증명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BIM하고 아까 건물 요리를 하는 거하고 결합을 시키는 생각이나 갖고 있는지 또 그렇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회사에 빔GIS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방금 보여드린 건 거의 외관을 보여드렸잖아요. 뭐 지형이라든가 건물의 바깥 모양이라든가 이런 외관을 보여드렸는데 방금 그 교수님 질문 주신 것처럼 건물의 내부를 모델링 하는 데는 가장 유용한 게 빔GIS입니다. 근데 이제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설계도가 너무 현실하고 안 맞아서 좀 고생스러운 일이 있긴 한데요.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는 게 빔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미 빔과 3D를 하나로 해서 활용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솔루션인 거예요? 아니면 회사는?
외산, 즉 장비에 딸려 있는 솔루션 어쩔 수 없이 외산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 외산 솔루션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아까 그 항공과 도로를 붙였던 이런 별도의 기술들은 저희들이 자체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BIM 쪽에서는 그 캐드 파일 같은 거를 네. 변화시키고 하는 거를 그건 외산인지 국산인지 아. 자체 솔루션인지 그 기본적인 그 설계도는 CAD를 쓰고 있고요. 이 CAD에서 CTGML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CTGML을 쓸 수 있는 툴들이 있거든요. 개발 툴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솔루션인지 자체 솔루션을 쓸 때도 있고요. 이제 그 범용화된 솔루션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또 없으시면 혹시? 네, 동영상 때문에 이걸 보여드렸는데 마지막 한 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간 정보 관련해 가지고 저희 올프렌드가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리나라에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공간 정보 쪽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연락 주시고 뭐 좋은 기회에 대해서 같이 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이